이번에는 피임법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국 내 장치 루프라고 하죠. 자, 이 루프는 피임의 원리가 착상 방지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자, 피임의 원리는 착상 방지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착상이라는 거는 자궁 저부에, 그죠? 수정란이 자리를 잡는 거, 그거를 착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궁 안에다가 기구를 삽입을 해 놓으니까 수정란이 자리를 잡으러 갔는데 그쪽에 돌부리가 있는 것처럼 배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거기 가서 자리를 안 잡는 거죠. 이렇게 자리를 못 잡으면, 수정란이 자리를 못 잡으면 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수정란인 상태에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런 원리를 자국 내 장치 루프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루프는 어떤 경우에 가장 적합하냐면요. 우리가 루프는 일정 기간을 내가 조정해서 삽입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을 삽입하고 있으면 3년 동안에는 수정란이 자리를 못 잡으니까 착상이 안 되니까 피임이 자연적으로 되는 거죠. 또는 5년이다 하면은 5년 동안에 삽입을 하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착상 방지의 효과로 피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루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이런 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묻죠. 기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맞추셔야 되겠죠. 원리는 뭐다? 터울 조절에 적합하다는 거. 출산 간격을 조절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 터울 조절,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루프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루프는 보통 언제쯤 삽입하면 좋냐면요. 생리가 끝날 무렵에, 왜냐하면 이 루프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질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질출혈이 생리 중일 때 하면 생리 때문에 출혈이 있는 건지 자국 내 장치 삽입 때문에 출혈이 있는 건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루프의 삽입 시기는 생리가 끝날 무렵에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궁 내 장치 루프는 자궁 안에 기구를 삽입하는 건데 자궁 자체 안에 지금 염증이 있다면 이 기구를 삽입하면 그 염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루프는 자궁 내 염증이 있을 때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 루프인 경우는 여러분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 푸시면 자주 묻죠. 자, 그러면 부작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생리량이 많아지는 거. 가장 가벼운 걸로는 생리량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또 대하가 증가한다. 새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비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분비물이 증가하고, 그러나 이것보다 가장 큰 부작용은 이 자체가 기구를 삽입한 거니까 그 안에 자궁이란 게 골반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궁 안에 전체에 염증이 심해져서 골반 전체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부작용이죠. 그게 갑자기 그렇던 만성적으로 그렇던 골반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루프의 부작용 중에서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급성 만성 골반염이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되셨습니까? 그러나 얘는 터울 조절에 가장 적합하고 착상 방지의 효과로 피임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 그거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자, 피임법 중에서요 거의 성공률은 좀 희박해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 피임법 중에서 기초체온법이라는 게 있다. 자, 기초체온법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내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생리가 보통 때 일정했다면 눈을 떴을 때 요 며칠 동안에 체온을 누운 상태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냥 체온을 재봤어요. 체온을 재봤더니 약간 한 0. 몇 도 정도로 약간 체온이 일정 시기 동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체온이 평소보다 약간 올라가 있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묻죠. 그러면 이때 체온이 올라갔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한다? 자, 첫 번째 1번 질문입니다. 배란 전임을 의미한다. 아니면 배란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자, 어느 걸까요? 어느 거다? 두 번째 거죠. 배란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란 전이 아니고 배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배란이라는 말만 딱 알아두시면 배란이 끝난 건지 전인지 구별 못하시면 안 되세요. 기초 체온이 높다는 말은 배란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 피임법을 뭐라고 한다? 기초 체온법이라고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봐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피임법 중에서 경구 피임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구 피임법 하면 여러분 피임의 원리가 뭐냐라는 말 중요하죠. 자, 자국 내 장치, 조금 전에 자국 내 장치의 피임의 원리는 착상 방지였다면 경구 피임약의 원리는요, 배란을 억제하는 겁니다. 즉 배란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었습니까? 배란이라는 거는 난소에서 난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그죠? 난자가 뿅뿅 배출되는 것을 배란이라고 했는데, 난자 자체가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럼 난자가 자체가 못 나왔으면 정자가 아무리 들어와도 임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피임법의 원리를 가진 게 경구 피임법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루프 착상 방지, 경구 피임약, 배란 억제, 요거 기본적으로 맞추시고요. 그리고 경구 피임약은 두 번째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효과가 피임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 가장 효과가 확실하다는 게 요게 경구 피임약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가 확실한 피임법이 뭐냐? 피임의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게 뭐냐? 이러면 콘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경구 피임약의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럼 이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는 복용을 했을 때 어떤 또 효과가 있냐면요. 자, 학생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때 이 친구들은 뭐 피임 때문에 피임약을 복용하는 게 아니라 생리 자체가 불규칙해서, 그래서 불규칙한 생리 주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약을 복용하면은요, 생리 주기가 어떻게 된다? 불규칙했던 것이 규칙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리가 불규칙했던 사람이 규칙적으로 된다 하는 게 이 경구 피임약의 효과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거 생각하시고, 그러면 경구 피임약은 복용을요, 효과가 가장 좋으려면 있죠. 효과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규칙적으로 복용해야지만 효과가 가장 좋아요. 그럼 이때 경구 피임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기 위해서 원래는요, 자, 경구 피임약은 21알만 먹으면 돼요. 그래서 21정만 먹으면 되는데, 우리 보통 여성의 생리 주기가 28일 만에 돌아온다. 그래서 28일 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1일만 먹고 일주일은 안 먹어도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을 안 먹고 있어 보면은 사람은 또 중간중간에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언제 먹었더라? 언제 다시 먹어야 되더라? 또 기억이 가물가물한다고. 그러면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이 경구 피임약의 효과가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21알만 먹으면 되는 거를요, 규칙적으로 먹게 하기 위해서 7알을 더 추가적으로 같이 복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탈 28일이죠. 우리 여성의 생리 주기가 28일이 보편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21알을 먹고 해도 되는데 플러스 7알, 이 7알은 영양제 같은 겁니다, 여러분. 피임약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알을 복용을 시켜서 28일을 꾸준히 먹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복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습관을 들인다.
되셨습니까?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또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규칙적으로 먹는 걸 잊어버렸어. 그럼 그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까? 한다면 그 밑에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 경구 피임약을 복용할 때 만약에 내가 잊어버린지, 복용하는 걸 잊어버린지 12시간을 넘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12시간을 넘지 않았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맞다, 안 먹었지 하고 생각난 즉시 바로 복용하세요. 그래서 생각난 즉시 바로 복용하고, 그 다음에 제 시간에 복용하고, 그죠? 제 시간에 복용하면 돼요. 원래 먹어야 될 시간에 복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자, 복용을 하는 걸 잊어버린 지가 12시간 이상 지나버렸어요. 12시간 이상 지났을 땐 어떻게 합니까? 한다면은 이때는, 자, 맞다, 까먹은 거를 생각했죠. 생각난 즉시 복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의 수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와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12시간을 넘지 않았다면 생각난 즉시 바로 복용하고 제 시간에 먹으면 끝나는데 12시간 이상 지났으면 피임의 효과가 혹시라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난 즉시 복용하고 and 어떡한다? 다른 피임법도 함께 쓰는 거예요. 아직은 좀 불안하니까.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복용을 까먹은 지요. 24시간 이상 지난 거예요. 24시간 이상 지났다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요. 24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원래 먹어야 될 약도 있고, 그리고 24시간 전에 그 전날 먹어야 될 약도 같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한 번에 두 알을 왕창 복용하겠습니다. 두 알을 한꺼번에 복용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조금 전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12시간 이상 지났더니 효과가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피임법을 썼다면서요. 그러면 24시간 이상 지났으면 당연히 피임의 효과는 12시간 지났을 때보다 효과가 불확실하겠죠. 그래서 하나 더 and 어떡한다? 다른 피임법을 병용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헷갈릴 거 없어. 경우의 상황은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 까먹은 지 12시간이 아직 넘지 않았어요. 12시간이 안 넘었다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난 즉시 바로 복용하면 돼. 그 다음에 12시간 이상 지났어요. 그럴 때는 어떡하라고요? 조금 전처럼 즉시 복용하고 and 다른 피임법 함께 쓰고. 되셨습니까? 세 번째는 24시간 이상 지났어. 24시간. 그랬을 때는 어떡한다? 한 번에 두 알을 복용하고, 그리고 and 다른 피임법을 함께 쓰자. 되셨습니까? 경구 피임법이 특징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경구 피임법 하면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배란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구 피임약의 가장 큰 장점은 효과가 가장 짱이다. 효과가 가장 확실하다. 그리고 불규칙했던 생리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아주 효과가 좋은 피임약이다. 자, 그런데 경구 피임약 이 약도요. 절대 복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금기증이요. 금기증. 자, 그러면 금기는 어떤 상황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다면은 첫 번째가, 자, 금기증입니다. 자, 경구 피임약은요, 호르몬 제제인데, 호르몬 제제는 피를 약간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피를 약간 걸쭉하게 만든다고. 그래서 정맥염이 있는 사람들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도 혈관 안에 피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서 정맥에 염증이 생긴 건데, 이때 걸쭉하게 만드는 피임약까지 먹으면 정맥염과 더 악화되겠죠. 정맥염이. 그래서 정맥염일 때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안 된다. 자, 임신한 사람.
임산부 안 되겠습니다. 임신부, 임신했을 때, 그리고 또 젖먹일 때도 안 되겠습니다. 수유부에게도 부적합하다. 그리고 또 유방암인 환자 있죠. 유방암 자체는 왜 생기냐면 여러분,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더 잘생겨요.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이 유방암이 잘 생겨. 그러면 경구피임약이 호르몬이라면서요. 그럼 이 약을 먹으면 유방암에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죠. 그래서 유방암 환자도 피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간 수치를 올려주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가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경구피임약을 먹었을 때 간이 더 나빠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금기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절대 금기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효과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경구피임법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자연적 피임법이라고 설명을 조금 적어놨어요. 자, 여러분, 자연적 피임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 몸에 어떤 것도 가지 않았어. 내가 약을 먹거나 설치를 하거나 기구를 삽입하거나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냥 진짜 그 말 그대로 자연적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피임법 중에서 자연적인 피임법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을 때 자연적인가 하면은 어떤 게 들어간다? 첫 번째 있는 월경주기법이라는 거 있죠. 자, 여러분, 월경주기법이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한 여성의 배란기, 그죠? 배란기라는 거는 다음 월경전 12에서 16일 그 사이를 배란기라 그러죠. 자, 그런데 가임기라고 하면 여러분, 이때는 배란기에다가 플러스 정자가 자궁 안에 들어오면 얼마를 살 수 있다? 3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임기는요, 다음 월경전 12일에서요. 정자가 사는 3일을 더해요. 그래서 19일까지다. 자, 이런 식으로 배란기 구하고 가임기 구해서 피임을 하는 방법. 그 방법을 뭐라고 한다? 월경주기법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체온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초체온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체온이 약간 높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배란이 그 다음 말 끝났음을 의미한다 라고 했죠. 그 방법이지. 어떤 것도 내 몸에 가한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점액 관찰법이라는 거는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점액이라고 하는데, 자, 여성의 분비물의 특징이 배란기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자, 배란기 때는 여러분 분비물의 양이 많을까 적을까? 양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자가 잘 자궁 안으로 들어오려면 질의 분비물이 많아야 헤엄치면서 빨리빨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비물의 양이 어느 순간에 많아져요. 그리고 또 분비물의 점도 있죠. 여러분, 점도라는 말은 찐득찐득한 거를 점도라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분비물이 너무 많이 찐득찐득하면은 정자가 들어오다가 어떻게 돼요? 밟히죠. 심해서 잡히죠. 왜냐면 뻘처럼 이렇게 찐득찐득하니까 붙잡히잖아. 우리 예전에 어릴 때 바퀴벌레 같은 거 집에 하면은 여러분 바퀴벌레 찐득이 같은 거 붙여주잖아. 그죠? 그럼 또 쥐 잡을 때 쥐떡 같은 데 또 뭐 찐득찐득한 거 붙여두잖아. 그럼 그런 거 붙이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정자가 쉽게 자궁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질 쪽으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분비물이 찐득찐득합니다. 그 말을 좀 어렵게 말해서 점도가 어떻다고 한다?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다? 많이 찐득찐득해서 정자가 진입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송해요. 배란기 때는 잘 진입을 해야 되겠죠. 들어와야 되겠지. 들어와야 되니까 점도가 어때야 된다? 낮아야 되겠습니다. 점도가 낮다 이 말은 분비물이 묽다.
풀어져 있고 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가 샥 들어오기가 좋겠죠. 그게 무슨 식이다? 배란기라고요. 그래서 배란기 때는 정자가 잘 들어와야 되니까 양도 많고 물도 많고, 그리고 많이 찐득찐득하면 정자가 붙잡혀 못 들어와. 그래서 분비물이 찐득찐득한 것도 낮아서 묽어져서 들어오기가 쉽다. 그래서 분비물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비물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고사리 나물 있죠. 고사리 나물 말리기 전에 뾰족뾰족한 이파리거든. 그러한 이파리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치식물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거는 언제 분비물의 특징이다? 배란기 때 특징이에요. 그래서 배란기 때는 이러한 분비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요때 임신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비임법을 뭐라고 한다? 점액관찰법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건데요. 안에 가로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자, 경구피임약, 이거는 약을 먹는 거잖아요. 자연적인 거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월경조절법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조금 전에 월경주기법이랑 월경조절법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 월경주기법은 조금 전에 배란기, 가임기 계산하는 거라면, 월경조절법이라는 건 여러분 아주 초반에 수정란이었을 때 아주 초반에 자궁 내용물을 샥 뽑아버리는 거예요. 석션 뽑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뽑아내려면 기구를 삽입해서 내용물을 샥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인 게 아닌 거지. 되셨습니까? 일종의 얘는 월경조절법은 아주 초반에 임신 중절 수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반에 수정된 내용물을 샥 뽑아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인공적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궁 내 장치, 뭐라 그랬어요? 루프죠. 자, 루프는 기구를 삽입하는 거니까 누구나가 봐도 자연적인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이어프램이라고 적었는데 요거를 여러분 다른 말로 펫서리라고 합니다. 펫서리. 자, 펫서리는 여러분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여성용 콘돔이에요. 여성용 콘돔. 그래서 남성용 콘돔처럼 여성용 콘돔도 안에다가 자궁 안으로 정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질 안쪽에다가 비닐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집에 여러분 요즘에는 자장면이나 뭐 짬뽕 이런 거 오면은 비닐도 주더만. 그래서 비닐 밑에다가 카바 깔고 그 위에다 음식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흘렸던 거라도 비닐만 샥 걷어내버리면은 없어지잖아. 깨끗하잖아. 그것처럼요. 펫설이라는 거는 여성용 콘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궁 안으로 못 들어가게 비닐 커버를 씌워놓고 나중에 성관계가 끝난 다음에 그 비닐을 걷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이것 또한 어떤 거예요? 자연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살정자제,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어떤 거요? 여성의 질에 좌약을 삽입하는데 그 좌약이 체온에 의해 녹음으로써 정자가 들어왔을 때 정자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약을 쓴 거잖아요. 좌약을. 그래서 이것도 자연적인 거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응급피임법, 이거는요 사후피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임이라고 하면 진정한 피임은 임신이 안 되기 그 전에 미리 하는 건데, 응급피임법은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사후에라도 피임을 하는 거를 응급피임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뭐 강간을 당했다든지 또는 예를 든다면 근친에 의한 임신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피임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사후에 하는 피임법입니다. 당연히 이 피임약은요 의사 처방하에 복용을 하는 거고, 호르몬의 우리 몸의 여성 호르몬의 그 리듬을요 완전히 다 리셋을 시켜버려요. 다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여성에게 해로움이 많은 거겠죠. 이런 거는 자연 피임법이 아닌 거죠.
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하나 중요한 거 빠졌는데 콘돔 있잖아요. 성병 예방에 좋은 콘돔. 이런 콘돔 또한 자연적인 걸까 아닐까? 자연적인 거 아닌 거죠. 되시겠죠?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별하는 걸 묻는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고 피임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경구 피임약, 그 다음에 자국 내 장치, 그리고 또 월경주기법 같은 경우는 배란기, 가임기 계산해서 하는 건데 다음에 제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되셨습니까?